안녕하십니까, 마스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수입니다. 우리 인간 김현수는 도대체 어떻게 약물을 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단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약물을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제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유학을 갔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몇 년 정도 살다 왔지?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초3 때 가서 20살 때 돌아왔으니까. 네. 하여튼 그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 이제 되게 했었어요. 랑 유해화. 이회요. 하여튼 그런 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해 선생도 이제 막 하고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어. 그때 당시에 되게 겁도 있고 그리고 굳이 내가 지금 행복한데 굳이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그 되게 심한 약물은 이제 거부를 하고 이제 그나마 좀 일상생활이 돼 보이는 것들을 한번 했는데 그때도 좀 맞지 않아서. 일상생활이 돼 보인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되게 뭐 법적으로 되게 문제도 되게 안 됐었고 학교에 곧잘 나오고 뭐 밥도 잘 먹고 그런 약물들을 하면서. 네, 초기 때니까 제 생각에 초기 때니까 더 깊게 빠질 그게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한번 해보고 이후로 쭉 안 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네, 고2 때 말레이시아로 이제 넘어가면서 싱가포르에서 몇 년 살다가 네, 말레이시아로 다시 간 거예요? 네, 말레이시아. 네. 제가 사귀던 여자친구의 친구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초를 이제 되게 막 피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때는 중독이 되지 않았어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 그냥 약간 가기 귀찮다 하면은 그냥 안 가고 그 정도로 이제 안 간다는 게 그 약물을 하는 곳에. 네. 대선생과 미팅 장소에 내가 진양소에 네, 가고 그쵸. 안 가고 이제 가고 안 가고를 제가 선택했다. 굳이 이제 그 막 사자서 가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충분히 그냥 일상을 그냥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정도였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몇 살 때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20살 때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몇 년 있다가 말레이시아 가서 또 몇 년 있다가 20살에 한국에 왔네요. 네, 20살에 한국에 왔어. 그래가지고 그 약물 같은 거 이제 하나도 안 하고 정신과 약도 하나도 안 먹고 이제 쭉 그 알바랑 뭐 그런 거를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장사 같은 것들을 하다가 좀 허무주의에 빠졌던 때가 있어요. 허무주의는 또 뭐예요? 되게 뭘 해도 허무한 거예요. 이제 돈을 벌어도 재미도 없고 뭐 여자를 만나도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제 충족이 안 되고 또 되게 허탈함만 계속 남고 되게 우울감에 빠져버리고 공황장애고 그런 것도 겪어버리고 그렇게 되다가 이제 맨날 술을 많이 마시고 다녔어요. 술을 많이 마시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만난 여자의 친구의 남자친구가 사람이었는데 배 선생을 이제 파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20살 때 한국에 왔을 때 네. 한국에 적응은 잘했어? 적응을 잘 했어요. 네. 잘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사회생활을 되게 가면을 쓰고 나 자신을 숨기고 이제 사회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가면을 썼다. 그 가면을 어떤 가면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아니 네, 괜찮다. 상대방이 더 우선순위가 된 거죠, 저보다. 그러니까 내가 우선이 아닌, 내 기분이 우선이 아닌 저 사람 상대방의 기분, 저 사람 분위기에 맞춰서 네. 저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사는. 네, 그래서 눈치 보게 되고 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고민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지. 그쵸. 그 사람이 나를 판단 기준에 맞게,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에 맞게 내가 그 판단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때 또 이제 그거 나 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했는데 그때 몇 살 때요? 그때가 한 25, 6대인 것 같아요. 한 4, 5년 전쯤에. 네. 근데 그때는 그 전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했을 때보다 계속 찾아러 다녔어요. 계속. 이제 돈만 생기면은 대 선생을 찾으러 가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는데 왜 한국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저는 약물에 중독된 게 아니라 현실 도피에 중독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지 않았나. 근데 한국 그런 와서 생각이- 힘들었다. 근데 한국에 와서는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 힘들다는 게 어느 곳에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 인간관계라는 게 힘들었나 아니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그냥 인간관계를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한국을 떠나서. 그러니까 내가 듣기는 어떻게 들리냐면 어린 나이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살고 말레이시아에서 살면서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 적합한 삶이 된 거지. 근데 갑자기 왜냐면 청소년기를 다 거기서 보냈으니까 그리고 한국에 딱 오니까 갑자기 한국 정서에 맞는 한국 사람이 돼야 되는데 순간 이렇게 와서 한국 사람에 맞는 한국 정서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연수는 약간 그런 데서 부적응이 오지 않았나? 근데 그 당시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막 그때 막 부딪히면서 그것들을 이제 막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좌절을 겪고 안 되고 뭔가 불편해지고 하니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현실 도피라는 그 대선생을 만나는 순간 딱 숨을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지 이제. 그래서 대선생에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이제 대선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선생을 하는 무리들과 이제 접촉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다른 약물, 음. 이제 필선생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그 하게 된다. 네, 필선생은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사실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교육 같은 걸 해요. 이제 이 약물이랑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약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더구나 이제 제일 이제 그 뇌에 손상을 많이 가게 하는 이제 아이스, 메담페타민 뭐 그런 것들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아 싱가포르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교육을 해줘요. 아 네, 중학교 때. 메스 암피타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뇌 습격탄으로 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되게 막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건 이제 되게 거지들이나 하는 거고 정말 이제 정말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뭐 그런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 접할 때 명칭이 다른 거예요. 이제 필 선생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좀 약간 허세에 찌들어 있던 때라 가지고 나 이거 외국에서 해봤다 이렇게 막 거짓말을 치게 되면서 이제 처음 하게 되고 이제 그 후로 한 3차례 정도 맞았을 때쯤 이제 이게 그때 말했던 메탄페타민 그리고 아이스 그거구나 했는데 아니, 그럼 세 차례 맞으면서 네. 이거 뭐 됐구나 네. 아니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뭐가 됐구나를 느끼기보다 너무 좋아버렸어요. 이미 너무 좋아버렸어요. 메스 필 선생의 너무 사랑하게 됐다. 네. 그럼 언제부터 그러면 이별의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별의 결심은 사실 2년 전부터 정말 꾸준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2년 전부터. 그럼 우리가 알게 된 게 2년 된 건가? 딱 2년 됐죠. 제가 병원에 처음. 2년 전에 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거 사용하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빠져들었을 텐데 2년 전에 왜 갑자기 그러면 이게 문제구나, 내가 이거를 끊어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지. 일단 저는 제일 컸던 게 음. 솔직히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약물을. 그치. 근데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정신적으로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여러 가지 망상들도 많이 들어오고. 어떤 망상이 있었어? 정말 이건 쪽팔린 이야기긴 한데 저는 제가 신인 줄 알고 저 혼자 외계인인가? 저는 사실 약물을 하면 유튜브가 저한테 말을 걸어요. 계속 힌트들을 막 알려주는 줄 알았어요. 네, 막 이건 제목들, 이거 썸네일의 썸네일의 제목들, 네, 어떤 나한테 예시를 주고, 네, 예시를 주고,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네, 저한테 직설적으로 딱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3차원밖에 못 보는 병 X다. 그래서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상담실에서 만났는데 2년 전에 내 기억에는 엄청 울었던 기억이 좀 나거든. 엄청 울었죠. 왜 울은 거야 그때? 어머님도 상태- 같이 갔어. 어머님도 같이 갔었죠. 그때 그 약에서 들깬 아직 몸에 약 기운이 남아 있을 때 날 찾아왔던 것 같은데, 맞지? 네, 그때 막 울고불고 하면서 치료받고, 아니 그러니까 고치고 싶다, 끊고 싶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되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걸 되게 좋아하고, 되게 사람들로 잘 믿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지묵쌤을 처음 봤을 때 이제 막 그 상담을 하던 도중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 이거 1시간에 얼마냐, 뭐 그렇게 막 물어봤는데 무료봉사로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상황을 설명해 가시면서 이제 옛날에는 나도 징역 같은 것도 갔다 오고 중독 되게 오래 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료봉사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그때 왈칵 눈물이 엄청나게 난 것 같아요. 나도 정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싶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 그 눈앞에 있는 사람, 나 상담해주는 사람도 못 믿고 1시간에 얼마냐 뭐 그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내 자신이 좀 한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묵쌤한테 아마 저도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했었지. 네, 맞습니다. 내가 바로 입원했죠. 연기에서 입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치료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 병원에 입원했다가 몇 개월 있다 퇴원해서 재발하고, 네, 다시 한번 입원했다가 나가서 또 재발하고. 네. 그리고 교도소를 갔나? 걸려서?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갔다가 응. 나와서 징역을 갔다가 나와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르크에 입소하게 됐고요. 경기다르크. 경기다르크. 교도소 생활은 좀 어땠어? 제가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살았는데, 저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독방 썼나? 독방을 썼어요, 제가. 독방 쓰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독방을 썼지? 제가 이제 딱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그 가족들한테 편지를 쓰려고 했어요. 근데 편지를 다 쓰고 막 그렇게 썼는데 그래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도 괴롭고 이거 못 끊을 것 같다, 나 뭐 병원도 갔다 오고 해봤는데 아직도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자포자기. 네, 그래가지고 좀 약간 거든요. 시도를 한번 했는데 그게 걸려서 걸려가지고 그 관심 네, 맞아요. 관심병사처럼 이제 관심병사처럼 네. 이제 따로 격리실로 이제 영상실이라고 있어요. 영상 카메라 달려 카메라 달려 있고 24시간 24시간 카메라 달려 있고 나를 이제 감시하고. 감시하고 조치해준. 근데 이제 독방 생활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니? 지금은 좀 까먹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소소한 행복을 좀 알아갔던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엄마한테 엄마가 이런 말하는 거 들으면은 좀 약간 속에서 천벌이 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안에서 정말 네, 좀 많은 걸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많은 걸 느끼고 깨달았다는 건 뭘 느끼고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휴대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기본 욕구만 채워지면 사람이
왜 평온할 수가 있구나, 살아갈 수가 있구나. 살아갈 수가 있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심심할 때가 제일 창의적이고 똑똑해진대요. 근데 그 안에서는 막 사업 계획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고 너무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거예요. 나오니까 어떻지? 나오니까 바로 무너졌죠. 물거품. 물거품이죠. 바로 이제 옛날 생활 돌아가고 바로 늦잠 자고. 단약 기간은 그래도 얼추 꽤 됐네. 한 4, 5개월 됐나? 6개월 됐죠. 우리가 첫 영상을 찍고 알약을 먹다가 이제 그게 조절이 안 되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인슐린 주사에서 다시 알약으로 낮춰져야 될 것 같거든. 평생 그 주사기를 어떻게 맞? 이제 29의 남자로서 그 모습은 아닌 것 같거든. 관리 잘하면 이제 그건 관리가 되는 병이니까. 왜냐면 마 선생과 우리 당뇨병은 똑같은 모델이거든. 만성질환. 둘 다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되는 병인데 왜 그럼 당뇨병과 마선생이 아니지 중독이란 질병이지 중독이란 질병과 왜 똑같은 그 모델일 것 같니? 이제 제 생각에는 중독이란 질병이랑 당뇨병이란 질병은 완치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생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일치하지 않나. 어떤 게 똑같냐면 내가 나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야. 음식 관리, 운동 관리 해야 되잖아. 약물도 똑같거든. 내가 약물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내가 운동 관리, 내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내 일에 대한 관리. 똑같아. 둘 다 100%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역시 둘 다 남이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당뇨병 그때 영상을 찍고 나서 변한 게 없으니까 구독자들한테 본인의 변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 어떤 게 좋을까? 일주일에 3번 산을 타겠습니다. 아침에 일주일에 3번 우리 뒤에가 우리 공동체 뒤에가 그 영경산이라고 이제 그 산이 있어요. 높진 않은데요.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1시간 좀 넘게 걷는 산인데 일주일에 3번. 네. 그건 운동 관리고 식단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인스턴트 식품이나 어떤 음료 이런 것들 안 먹겠다. 네. 그럼 오늘이 6월 8일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본인의 체중도 재보고 당뇨 수치도 한번 재보면서 전 1차 목표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것들을 다시 알약 형태로 바꿔가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니? 좀 내가 하는 것 같잖아 지금. 우리 연수가 할 수 있게 옆에서 우리 공동체 식구가 많아졌어요. 저희가 원래 4명밖에 못 들어오는데 지금 또 한 명이 들어와서 5명, 저까지 6명. 그래서 아주 조그만 집에서 살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배려해서 한 명이 더 들어오게 됐는데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일주일 정도 아니야 2, 3일 한 번 정도 너의 몸 컨디션을 영상으로 개인 영상을 좀 남겼으면 좋겠어. 너 지금 몸무게가 몇이니? 제가 63kg 정도 나가고 있어요. 저도 좀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저도 연수가 하니까 저도 음료수, 아이스크림, 과자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91kg 나가거든요. 91kg. 한 달 후 8월 7일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저도 몸무게도 재보고 같이 운동도 해보고 하면서 저도 저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연수와 같이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들이 엄청 응원해 주시는 분 많더라. 그리고 그 어떤 구독자가 공유 닮았다고. 혹시 여기 칼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마선생 하면 당뇨도 생기나요? 마선생 정말 어마무시한 놈이네요. 뭐 이렇게 되는데 마선생 하면 당뇨가 생길까? 근데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 그치?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특히 이제 그 대선생은 이제 막 많이 먹게 되고 필선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엄청나게 안 먹다가 극단적으로 안 먹다가 극단적으로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이제 단 거랑 그 밀가루 막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땡기더라고요. 저 뒤에 지금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친구의 그빵 먹는 소리입니다.
네. 우리 새로운 입수하신 우리 식구인데요. 지금 자다 일어나서 지금 막 부시럭거리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 연수가 얘기하는 야 조심해라, 너 연수처럼 당뇨로 갈 수 있다. 야, 분명히 마약하고 당뇨하고 또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마 선생이랑. 네. 저는 이제 마 선생을 시작하고 나서 한창 좀 많이 할 때 그쯤에 이제 당뇨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는 엄청나게 뭘 먹어도 이제 괜찮다가 갑자기 생긴 병이니까 그것도 이제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이제 수치가 올라간 거라서 마 선생이 약간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호야, 네. 이제 연수가 일주일에 3번 산에 갈 거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음료수, 네. 과자 네. 이런 거 안 먹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먹으면 보고. 너가 형으로서 엄청 뭐라 해야 돼. 알겠습니다. 못 먹게. 알죠? 네. 네. 이것으로 우리 연수가 당뇨병, 그 다음에 마선생 이겨내는 프로젝트 2번째 영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연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